여기 한 남성이 길거리에 주저앉아 좌절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남성을 다독여주는데요. 남성은 제발 도와달라며 소리칩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마르크입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공이 마케팅이었고 정말 어렵게 이 회사에 취직했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제 적성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해보고 싶은 일이 없고 마케팅을 전공했다면 누구나 이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마음은 없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프랑스 내에 여기저기 부동산을 조금씩 갖고 계시는데요. 어느 날부터 부모님께서는 갖고 계신 땅과 건물을 하나둘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그중 파리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도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곳은 몇 달째 비어있고 더 이상 관리할 여력이 없으니 팔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위치가 해외 관광객으로 유동인구가 꽤 있는 곳이라서 임대가 잘 되는 자리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계속 비어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님 말씀대로 가게를 팔려고 했다가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빨리 독립해서 저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직접 운영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회사에도 약간의 양해를 구해 오픈 후 한 달 정도만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모자란 근무 시간을 꼭 채우겠다고 하고 말입니다. 음식을 만들 셰프님들과 손님을 응대할 직원들을 고용했고 저는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주력 메뉴는 스파게티와 피자였는데 처음부터 장사가 정말 잘 되었는데요. 포장해 가는 손님도 많았고 매장 안팎으로 자리가 꽉꽉 찼어요. 어떤 날은 매장에 손님이 꽉 차서 손님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을 때가 있을 정도로 오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업에는 소질이 있나 봐요. 한 달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저는 직원 중에 가장 성실하고 손님에게 친절해서 평이 좋았던 헤라에게 총괄 매니저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가봐야 했기 때문에 저를 대신할 총괄 매니저가 필요했거든요. 헤라는 저와 같이 있는 동안 정말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음식과 그릇의 조화나 테이크아웃 음식의 포장지 재질이 얇아졌다며 건의한 것도 모두 헤라였습니다. 헤라는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며 급여만 만족한다면 총괄 매니저를 맡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직장에 충실해야 했기에 헤라에게 보통의 매니저보다 급여를 약간 더 주고 헤라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히 다시 저는 직장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달이 지난 시점에도 매출은 꾸준히 유지되었고 안정되었습니다. 퇴근 후 매일 레스토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주방을 살폈는데 헤라가 워낙 잘하다 보니 딱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4번, 3번 그리고 2번 그러다 주말에 1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출이 약간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사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매출이 차이 난다고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헤라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파리의 관광객은 계속 꾸준한데 말입니다. 헤라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경쟁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 위층에 있는 스테이크 식당도 손님이 줄어든 것 같다며 경기가 안 좋은 탓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또 한 달이 흘러갔는데 그땐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매출이 처음에 절반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다시 회사가 끝나고 매일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싶었죠. 하지만 가게에는 손님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몇몇 프랑스인들이 음료 포장만 해가는 정도뿐이었어요. 반면 건너편 레스토랑에는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런 날이 반복되니 헤라도 가게에 있는 것이 지루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가게에 가기로 한 날에는 헤라에게 일찍 퇴근하라고 했어요. 손님도 없으니 제가 마감하고 가겠다고 했죠. 헤라를 보내고 저는 식당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벌레가 나왔나 아니면 음식의 맛이 별로인가 하는 온갖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매출 하락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직장 동료가 요즘 논란이 되는 동영상이 있다며 보여주는데 조회수가 거의 85만 회에 달하는 엄청난 영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식당 종업원이 동양인 손님들에게 인종차별을 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동영상이었어요. 그 내용은 동양인 손님들이 종업원을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거나 아주 늦게 응답하는 태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문을 받고 나서 양손으로 눈을 찢는 행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종업원은 그저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비난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게다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도 너무나 보기 불편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 식당이 너무나 익숙한 장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비슷한 인테리어의 식당은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설마 제 가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찝찝한 기분에 그 영상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 영상은 제 가게에서 찍힌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하던 사람은 바로 헤라와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인터넷 상위 식당 리뷰는 온통 악플로 도배되고 있었는데 인종차별하는 레스토랑이니 절대 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충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하는 헤라에 대한 글은 일파만파 퍼져 있었어요. 이 일이 알려지자 SNS를 보고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불매운동에 나섰고 매장에 직접 항의하러 오는 동양인과 흑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달림 때문에 헤라와 함께 인종차별에 동참한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그만둔 것이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은 본래 오래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들어서 그냥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관둔 줄 알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는 비난의 댓글이 쇄도했고 일부는 가게에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게 주변에 이상한 글들이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레스토랑 주변 전봇대에는 감히 인종차별을 하다니 대단히 고맙다고 비아냥대는 벽보가 붙어 있었거든요. 헤라를 믿은 저는 충격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내친 김에 CCTV도 보기로 했어요. 사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가게를 자기 일처럼 돌보는 성실하고 고마운 헤라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헤라의 태도도 그렇고 가게가 이 지경이 되니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헤라는 점심쯤 출근해서 아르바이트생 한 명과 함께 오후 8시까지 레스토랑을 관리해 왔습니다. 헤라는 평범하게 가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날이 지날수록 화면에 헤라는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라는 손님이 들어오면 냉큼 달려가서 주문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손님이 들어와도 주문 받으러 가지 않더군요. 어떤 손님은 계속 주문 받으러 오지 않으니 손님은 저희 직원을 계속 쳐다보다가 본인이 직접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헤라는 손은 흔들어가며 손님을 싹 무시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신기한 게 어떤 손님들에겐 친절하게 주문을 받고 부르면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라가 감정 기복이 심한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 CCTV를 보고 난 저는 허망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헤라는 유색인종을 싫어하는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거죠. 그녀가 주문을 안 받은 사람은 모두 동양인이거나 흑인이었던 겁니다. 저와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곧잘 숨겨왔던 거죠. 그 사건으로 제 가게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된 손님이 아시아 관광객이었고 모두 SNS의 글을 보고 가게를 찾아오곤 했으니까요. 특히 여행 가이드는 자국민을 무시하는 가게에 절대 관광객을 데리고 오지 않죠. 저는 충격과 더불어 헤라에게 느낀 배신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가게에 간 저는 헤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인종차별주의자였으면 고용하지도 않았을 거고 왜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만 여겼던 헤라는 갑자기 돌변하면서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프랑스에서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레스토랑을 잘 운영하려고 했는데 동양인과 흑인들이 너무 많이 오기 시작했고 식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그랬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만 하는 거였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었던 저는 그녀에게 나가라고 소리 질렀죠.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짐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당장 가게를 운영해줄 직원도 없었지만 더 이상 헤라와 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다음날 직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적은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훌륭한 직원이 올 때까지 휴업에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채용 공고문을 냈습니다. 며칠 뒤 면접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저는 퇴근 후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고 면접자가 곧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동양인 여학생이었거든요. 여학생은 자기는 음악을 전공하는 한국에서 온 박지효라고 하는데 사정이 생겨 반년 정도 휴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SNS에도 관심이 많아서 우리 가게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잘못된 태도로 가게가 문을 닫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자신이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인종차별로 망한 가게에 동양인이 들어오면 반전 매력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저는 그녀의 유쾌하고 강단 있는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효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급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매출이 올라가면 자신의 기여도가 큰 것이니 책임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말입니다. 당돌한 한국 아가씨의 제안이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일리 있는 말이라 우리는 금방 급여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효의 제안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홀에 주문받는 직원을 두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대신 음식의 가격도 낮춰 레스토랑의 경영을 정상화하자는 제안이었죠. 아니, 한국 사람 똑똑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음악을 전공한 학생이 경영을 꿰뚫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헤라에게 마음이 많이 상했던지라 의욕이 다 사라졌는데 지효의 말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효는 퇴근 후 반드시 하루 2시간씩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운영하는 가게의 모습을 SNS에 올려 식당 이미지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건 가게에 손님이 많이 없을 때 해야 하니 저녁마다 제가 도와주면 자기는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겠다는 거죠. 저는 지효의 적극성에 박수를 치며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누가 사장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죠. 지효가 온 후 가게 매출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던지라 바로 매출이 급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효가 SNS에 저는 한국인이고 여기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글을 쓰고 가게의 음식들을 정말 맛있어 보이게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우리 가게는 커피도 맛있다면서 사장님은 좋은 원두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다닌다며 글을 올렸는데 그 덕에 저는 진짜 쉬는 날 신선한 커피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요. 지효의 SNS는 점점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가게를 갔는데 오픈했을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효는 모든 손님에게 깍듯하게 대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효의 헌신과 배려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저녁 장사가 바빠지니 SNS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서 저녁 직원을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구인 공고를 냈고 이번엔 중국인 남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저는 지효에게 괜찮겠냐고 물었는데 지효는 뭐가 문제냐면서 레스토랑에 적합한 인재인지 잘 보라며 저를 타일렀어요. 지효가 온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가게 매출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효는 자기가 복학하기 전까지 3개월이 남았으니 미리 데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효에게 정식으로 고용하겠으니 가게에 더 있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효는 자기는 꿈이 있다며 일은 이 정도면 되었고 우리 가게 덕분에 자기도 사회 공부 잘했다고 쿨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어요. 그녀는 강단 있고 당돌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레스토랑 운영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가게를 남에게만 맡겨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안일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사건으로 제 자신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지효가 없더라도 그녀가 가르쳐준 정면 돌파의 방법으로 운영을 잘하고 싶었거든요. 지효가 저의 구세주가 되어준 덕분에 지금 우리 가게는 파리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여 망해가던 레스토랑에 한국인 유학생을 매니저로 고용하자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프랑스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